안녕하세요. 그 이전 영상에 이어서 바로 직전 영상에 이어서 이제 반도체 기업인 인텔플러스의 정량적 지표 가시화 및 분석을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서 설명드린 바는 이제 이전 영상을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어, 지금부터는 이제 여기서부터 좀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차트는 한 5년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이제 캔들 차트로 플랫을 해 본 것인데, 인터플러스는 21년도 한 3분기까지는 실적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했지만, 최근 여러 분기에서는 이제 매출액도 작아지고 영업이익도 크게 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 것인가? 단순히 기업이 너무 급격하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오는 어떤 실적 공백기라든지 숨고르기로 볼 수가 있는 것인가? 뭐 이런 것이라면은 오히려 추가적으로 뭐 매수를 한다거나 어, 투자 어, 를 진행을 해도 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생각보다 이 인터플러스의 전방 시장인 이 반도체 외관 및 서브스트레이트의 검사 장비 시장이 어,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크지 않은 시장 규모 대비해서 이미 인터플러스가 충분히 성장을 해버렸고 더 이상 가파르게 성장할 룸은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태이면 어쩌지? 라는 그런 약간 우려가 좀 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형 성장이 만약에 닫혀 있다면은 이 인텔플러스도 딱 그 반도체 여러 뭔가 지루한 반도체 기업들처럼 딱 반도체 사이클 정도 혹은 뭐 낙폭과대 정도만의 주가 상승을 좀 기대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좀 면밀하게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은 이 단순히 사이클을 먹는 정도가 아니라 성장이 더 가파르게 진행이 된다거나 아니면 멀티플이 상향될 어떤 여지가 있으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지만, 이 앞서서 조금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한 게, 인텔 플러스는 한 분기당 300억을 찍으면은 상당히 준수하게 매출액을 찍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간으로 보면 한 1200억 정도의 연간 매출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인텍플러스가 전방 시장으로 가지고 있는 반도체 패키지 외관 검사 시장의 크기는 22년 기준으로 한 2천억 정도이고, 그 다음에 이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검사 시장은 약 500억 정도 수준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검사 장비라고 하는 게 좀 더 적합하겠네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인텍플러스가 이제 반도체 패키지 검사가 거의 대부분의 매출액을 차지를 하니까 대략적으로 이 1200억이 다 이쪽 전방 시장에 속해 있다라고 가정을 해버리면 전방 시장의 전체 크기는 약 한 2,500억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소리가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미 인텍플러스는 이 작은 시장에서 이 경쟁사인 미국의 KLA 그리고 일본의 타카오카 토코를 누르면서 이미 충분히 점유율을 확대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 반도체 패키지 외관 검사 장비에서는 약 5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 서브스트레이트 검사 장비에서는 한 65% 수준의 점유율을 이미 가지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견 드는 생각은 예전처럼 가파른 성장을 가져가기에는 이 2,5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시장 크기 대비해서 인텍플러스의 외형이라든지 점유율이 이미 높은 수준으로 돼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더 계속 트래킹을 해보면서 좀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지만, 어,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이 반도체 검사 시장이 얼마나 성장을 해줄 수 있을까? 어느 정도의 기울기로 성장을 해줄 수 있을까? 만약에 시장의 크기가 시장이 성장이 느 정도 보장이 된다면은 오히려 이렇게 작은 시장이 커질 때 굉장히 기울기가 가파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성장률 자체는 높게 지킬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우려했던 대로 이 반도체 패키지 검사 시장의 외형은 어느 정도는 좀 닫혀 있고 좀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 디스플레이나 2차 전지 검사 장비에서 이제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은 계속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 재무 상태를 좀 보면은 최근에 그 유형자산 투자가 좀 늘었는데 이것은 이제 업황이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이 매출 확대로 인한 공장 증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주력 사업 매출 확대로 인한 공장 증축 투자가 이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부채 관련해서는 이제 공장 증축 때문인지 이제 유동부채가 파란색으로 표시된 유동부채가 최근 1, 2년 사이에 많이 증가를 했고, 현재는 한 순부채 상태로 약 100억 정도 넘게 순부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최근에 늘어난 부채로 인해서 뭐 이자가 한 분기에 1억 정도 증가한다고 대략적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어, 뭐 분기 영업이익 한 50억 정도 수준임을 생각을 했을 때 한 2% 정도로 영업이익 훼손이 있었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면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만약에 여기서 더 부채가 늘어나서 이게 4%, 5% 수준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좀 상당히 좀 안 좋은 시그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어떤 체크리스트 중 하나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매출 채권 관련해서는 이제 매출 채권 회수나 뭐 재고 자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최근에 좀 증가를 하는 추세, 그러니까 이 회전율이 좀 낮아지는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뭐 일반적인 수준을 좀 넘어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 다음으로 이제 자본 효율성 관련해서는 이제 이 Y축은 이 PBR을 그렸고 이제 X축은 ROE로 이제 이 인텍플러스의 각각 분기의 상태를 이제 찍어서 이제 연결을 한 이런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차트의 초록색 점선은 ROE 10%당 PBR 1에 대응을 하는 그러니까 쭉 이렇게 왔을 때 여기가 ROE 10이고 이렇게 쭉 왔을 때 여기가 ROE 20으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그런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선의 이 우측 하단에 위치를 할수록 우측 하단의 포지션이 될수록 이 PBR은 낮아지고 ROE는 높은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어, 시총 대비해서 이제 자본이 많고 그 자본을 가지고 높은 수익을 올리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그러니까 이쪽에 있으면 있을수록 상당히 자본 효율성이 높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상당히 좀 자본 효율성이 좀 높은 수준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앞선 영상에서 좀 비교를 해봤던 것처럼 이 자본 효율성에 대해서도 다른 반도체 후공정 장비 기업들과 좀 비교를 했을 때에는 인텔플러스는 한 중간 정도 수준, 한미 반도체가 가장 높은 자본 효율성을 보이고 있고, 파크 시스템즈가 가장 낮은 자본 효율성을 보여줬었고, 인텔플러스는 한 중간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인텍플러스의 자본 효율성은 크게 상당히 준수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더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 오른쪽 차트에서와 같이 이제 최근 들어서 굉장히 높은 자본 효율성을 유지를 하다가 이게 꺾여서 내려가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것인가? 이 자본 효율성은 이 수익성은 어느 정도 이 상단이 있는 것이고 이미 상단을 한번 터치한 이후에 이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 한계를 돌파하지 못하고 결국엔 이제 꺾여 내려가는 것인지 좀 면밀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은 보통 이제 피크아웃이라는 논리로 좀 주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상단을 돌파하는 경우보다는 돌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이 기업의 어떤 성격이 가지는 어떤 한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약간은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 사실상 그냥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테플러스는 이제 분기에 매출액 300억, 영업이익 50억 이상 정도가 좀 준수한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시총은 이제 반도체 사이클을 따라 움직였다기보다는 실적을 따라 움직였다라는 특징을 가졌었고요.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지표는 현재 기준으로는 낮은 수준이나 22년 2분기부터 시작된 감익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를 체크를 해야 되겠다. 만약에 감익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은 PER 기준으로 현재 기준으로는 상당히 매력적인 밸류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계속 영업이익이 낮아지면은 순이익이 낮아지면 PER도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함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인텍플러스의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은 이제 반도체 패키지 검사 장비가 매출의 90%를 이루고 있고 디스플레이나 2차 전지 검사 장비는 한두 번씩 유의미한 수준으로 매출이 나오는 플러스 알파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안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매출처, 고객사는 뭐 인텔, 뭐 중화권을 포함해서 상당히 다변화되어 있고, 최근 중국향 매출이 가장 최근 분기에 크게 꺾인 것이 과연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은 뭔가 추세적인 것인지 좀 주의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좀 피크아웃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현재 이 피크아웃, 그러니까 실적의 뭐 감익이라든지 뭐 수익성 하락은 한 2, 3분기 정도 진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감익이 언제 그리고 얼마 정도 수준으로 종료가 될지 추정하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 이 인테플러스는 이 전방 시장에서 상당히 인상적인 경쟁력과 점유율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가장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이 상대적으로 한 2,500억 정도 작은 전방 시장에서 이미 인테플러스는 높은 점유율을 가지는 상황이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미 높은 점유율을 가지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추가적인 외형 상승을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의문이 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지 인텍플러스의 좀 유의미한 수준으로 좀 투자를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수익성이라든지 자본 효율성은 뭐 다른 후공정 장비, 뭐 넥스틴, 인텔플러스, 뭐 파크 시스템즈, 이오테크니스, 한미반도체 뭐 이런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한 중간 정도 수준, 중간이거나 조금 낮은 수준으로 분포를 해서 좀 준수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 영상을 마치겠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